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기침하면은 증시가 감기에 걸린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변함없이 오늘 11일째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모바일 투표 도입, SNS주 강세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SNS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버냉키 추가 양적 완화 시사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초저금리를 2014년까지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양적 완화의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국내 주식펀드 뭉칫돈 이탈입니다. 20일 주식형 펀드에서 2,2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수급 등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봅니다. 연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저금리 0에서 0.25%죠. 2013년 중반까지로 유지하게 했었는데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필요시에는 양적 완화도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경제 전망치는 성장률은 낮추고 그 대신 고용지표는 다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내놨습니다. 글쎄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지표가 좋아졌는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고 그래도 이 부분은 정책 의지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재료로 상승 반전에는 성공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버냉키 의장 발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발표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요. 향후의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전망을 얘기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한 이슈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얘기 중에서는요, 얘기하신 대로 금리 동결을 워낙 2013년 중반까지로 벌써 작년 봄부터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이 1년 정도쯤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 그것 외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최근에 어떤 주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분명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업 실적 발표되는 것은 썩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유의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심에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지금까지 보면 한 5분의 1, 한 1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상 실적의 콘센서스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만에 이익의 성장률이요, 한 자릿수로 들어서 그게는 6.8% 정도 증가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미 어떤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웬걸이야. 지금 이익을 맞추면서 조금 상회한 기업의 퍼센티지가 58%고요. 겨우 맞춘 기업이 30%, 그리고 이익을 아예 맞추지 못한 기업이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주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은행도 지금 이익을 겨우 조금 상회하는 정도가 4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에 대해서는 크게 애플 컴퓨터가 정말 깜짝 놀란 실적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는 별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은요, 여차해서 지금 다음 분기까지 이런 정도로 가면 오히려 좀 차익 매물에 나올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글쎄 버냉키 의장의 발언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결과는 좀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현재 낙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11일째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에서 연휴 직전 날이죠. 그날 급등한 날인데 20일 날 2,200억 원 이상이 그 돈이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펀드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1950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펀드런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투자 자금, 고객 예탁금을 살펴보더라도 18조 원대에서 정체는 돼 있는데
1월 달에 외국인,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 주식 매도한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께서 현재 수급 상황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뭐 지금 개인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걸 또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펀드라든 거에 대한 환매 욕구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월보다는 2월달, 4월달에 국채만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 상당히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조금 안 좋은 또 팔고 싶은 욕구 자체는 2012년도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워낙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접했을 때도 펀드에 대한 환매 욕구는 좀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펀드는 크게 이제 우리가 거치식 있고 적립식이 있죠. 적립식 같은 경우는 사실 거치식보다 약간 수익이 조금 높을 때는 제이커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1000포인트에 출발해서 2000포인트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보다는 거치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거치식은 돈을 한 번에 사는 거고, 적립식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상당히 유창한 표현을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물타기죠. 물타기에서 타가는 건데, 보통 적립식 펀드의 손익 분기점이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2008년도 5월 정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나왔었고, 또 리만 사태 터지고, 지금 현재 보면 만 40개월을 넘었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의 어떤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지수가 1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손익 분기점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인덱스형이라 그랬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펀드 환매 욕구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데, 하지만은 장은 저는 계속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 이 펀드의 자금 자체를 기관이 아닌 외국인 자금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외국인이 사실 펀드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즉 IT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 매도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종목, 자동차는 조금 둔합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경기 전망은 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애플이 신고가를 달리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린 것처럼 IT 업황에 대해서는 여타 섹터보다 자신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 스탠스가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은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의 환매 욕구 앞으로도 뭐 계속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이 커버하고 있다. 특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 매수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현대차 실적 발표입니다. 조금 전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이긴 한데 예상치에 비해서는 소폭 좀 밑돌았고요. 오늘 이제 뭐 현대차 실적 나왔지만 내일 기아차, 삼성전자 실적도 내일 나오고요.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도 실적도 뭐 나옵니다. 어닝 시즌 이제 뭐 거의 이제 피크에 와가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 실적 오늘 발표한 거 얘기 먼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0조 5,190억 원, 영업이익이 2조 1,265억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조금 못 미쳤죠.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 매출이 77조 7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조 75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학령 의원께서 현대차 실적 발표된 거 좀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요. 실적의 컨센서스는 지나간 것에 대한 예측이 맞고 틀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이제 마디를 확인하고 간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가 모자랐고요. 매출 한 1조 정도가 모자랐는데요. 크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거랍니다. 다만 이제 IR을 통해서 오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하겠죠. 항상 회사 측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도 경쟁도 있고 올해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얘기하겠지만 항상 매년 그렇게 했지만 실적은 좋게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한번 확인드리죠. 미국의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미국에서 우리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IT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밌는 통계를 하나 제가 주말에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모든 자동차의 연령을 조사해봤습니다. 몇 년이나 된 차를 해봤더니 사상 처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령이 11살입니다. 11년이 됐기 때문에요. 결국 자동차는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은 리만 사태 이후에 경기가 둔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 차를 못 샀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결국은 차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그 점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 은행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종목군을 보면 딱 종목군 몇 개를 찍어보면 미국에서 자동차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확인드리겠습니다. 포드 자동차가요. 20.17%가 올랐습니다. GM 자동차가요. 22.94%가 올랐습니다. S&P나 이런 것보다 엄청 아웃퍼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MSCI 한국 기준을 보면 한국 주시장 기준을 보면 9.6배 정도 나오는데요. 현대자동차가 7.3배, 기아자동차 6.4배입니다. 삼성전자도 약간 시장을 약간 오버하고 있는데요. 10.4배, LG화학이 11.2배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주식은 여전히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 오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지만 거기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자동차주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같이 전해져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PER상으로 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데 IT 실적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아까 이제 뭐 IT주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IT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IT주를 하면 크게 이제 스마트폰 쪽을 보는 뭐 삼성전자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을 보는 뭐 LG 디스플레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강세가 과연 스마트폰으로 갈까 아니면 반도체 편 때문에 갈까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 고민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은 원래 가던 거고 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떻게 보면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 한 45%, 하이닉스가 한 22%, 3위를 할 수 있는 일본 LP다가 한 12%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LP다가 삐걱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대만의 나냐가 LP다를 먹으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는 LP다 우리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DRAM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어떤 치킨 게임 자체에서 오히려 승자의 독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사실 지금 DRAM 현물 가격 오르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사실 1월 6일 날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5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는 지난 발표에 대한 어떤 리마인더 뷰가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어떤 주가를 적정 평가할 때 기본적 분석이 통하는 펀더멘탈로 적정 폴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쪽에서 작년 4분기에 사상 최대에 나왔던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플러스 반도체 경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기가 보태져야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1, 4분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상승 속도는 저는 상승세는 가는데 상승 탄력성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잠깐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이제 좀 바뀌죠. 예전에는 PDP, LCD, LED,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비싼 AMOLED, 아모레드 쪽으로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가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수요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는 공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서 제품 단가가 내려가고 패널 가격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일본의 샤프도 마찬가지고 OLED 시장으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데 그것 자체는 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만 봤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가 적자폭을 감소한다는 시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반등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올해 대부분 IT 펀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IT 올해를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격 바닥론, 또 하나는 특히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올해가 7월 달에 런던 올림픽이 있고 2012년 유로 2012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가 많이 팔릴 것이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펀더멘탈 붙이는 거는 조금 억지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제 생각으로 4, 4분기보다는 1, 4분기가 그렇게 어닝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약간 부정적인 멘토도 같이 곁들이면서 IT는 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네, 길게 봐야 됩니다. 진짜 뭐 업황 바닥, 디램 가격 지금 뭐 바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이틀째 보합권 등락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도 그랬지만 장중에 오락가락은 하는데 지금 현재 보합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유로존 문제가 지금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만 나옵니다. 그리스 문제도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포르투갈 얘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혀 금융시장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들 안정이 돼 있고 유로화 반등하고 금 가격 올라가고 또 상품 가격도 지금 대부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이런 흐름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금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에 관해서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낙관적 견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올해 들어서 미국 달러 기준을 보면 9% 정도 올랐습니다. S&P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죠. 노무라 증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으로요, 서비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투자 대상으로 봤더니요, 1위가 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7%의 투자가가 금을 제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이 선진국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사란 얘기겠죠. 그 다음이 이제 개발도상국 주식이죠. 소위 이머징 마켓 주식이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금에 대한 관심 여전히 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여전히 금은 관련 주식보다는 금 통장을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요. 요즘 보면 어저께인가요? 네, 경제지에도 나왔던데 저도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몇 증권사는 직접 주식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는 국내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뉴먼 마이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엔도 있지만 정말 금에 대해서 정말 주식을 사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뉴먼 마이닝을 사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주식의 비중을 80% 플러스 알파까지 갖고 가셔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투신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투신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돈이 1,900 이상에선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주말에 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돈이 빠지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의 관점에서 모든 시황도 판단하고 주식도 판단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군을 보면 정말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음 주 하이닉스, LG전자 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아차도 아니고 LG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도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 중요합니다. 숫자 5조 2천억 다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 분야별에 대한 어떤 비율을 나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투자뿐만 아니라요. 지난 3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도 그랬고요. 미국에서 업데이트 소식이 되게 빨리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의 투자가들도 삼성전자 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요. 여태까지 작년 4분기에도 3분기에 실적 발표한 날이요. 우리나라 많은 투자 전략가들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바닥이라고 계속 외치고 매수를 외쳤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이 1분기까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부터 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초반까지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일이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혹시 나오거나 디스플레이 가격이 바닥을 쳤다나 이제 회복한 것이 확인된다는 얘기가 그런 쪽에 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요.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일 정말 그리고 내일 아마 발표문은 아마 주말의 경에 다 나오고요. 월요일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삼성전자의 영업 전망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기적으로는 낙관론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위로 좀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범 팀장님, 이런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예, 지금 우리 전무님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스탠스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기관들, 개인들 환매 욕구 때문에 기관 투시는 매도 욕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기관은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팔고 났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똥줄 타는 거는 기관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관들이 만약에 많이 들어올 때가 오히려 수급의 역발상을
이용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 짧게 보면 한 4개월, 길게 보면 6개월 만에 1900포인트를 넘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점 얼마까지 갈지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고, 시장의 바로 밑은 누가 뭐든 뭐니 해도 같은 말씀이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조금 전에 또 같은 말씀대로 삼성전자 5조 2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부 내에서 과연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얼마 정도 치고 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 전망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얼마의 돈을 쏴줄 수 있는지 자체 IR 내용이 중요하다. 네, 한번 미리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시장이 S&P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시장을 접할 때는 수급이 어떤 펀더멘탈보다 우선하는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과 삼성전자를 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2월달, 4월달에 유럽 국채 만기 많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향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는 지금의 반등 랠리를 목표치를 정하는 생각보다는 수급이 끊기지 않는 한 가는 조금은 배짱 있는 배팅이 필요한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수급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